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의 첫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남의 유력 건설업체인 한림건설의 김상수 회장이 지난 2012년부터 정치권의 지인들 인사청탁을 하고 뒷돈을 건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2020 함양산삼 항로화 엑스포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함양산삼 엑스포의 의미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2학년 남학생이 갑자기 내려온 방화 셔터에 목이 눌려 의식불명 상태가 됐습니다. 김해에서 불법 체류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숨진 외국인에 대한 국과수의 부검 결과 외부 압력으로 인한 장기 파열이 원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권단체들은 단속단원의 과잉 진압이 토래한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유력 건설업체인 한림건설 김상수 회장이 지난 2012년부터 정치권의 지인들 인사청탁을 하고 뒷돈을 건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 회장은 청탁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대가로 돈을 건넨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정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노란 메모장에 모 부대 참모장, 경남 김해 진영업 출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름과 연락처를 알아봤더니 현재 국방부 산하의 한 기관장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메모지에는 사시 출신의 모 고검차장, 창원지검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취재 결과 해당 검사는 모 지검 검사장을 하던 2015년 대검 부장을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난 뒤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7월과 2015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전국 후원회장이던 김추룡 씨가 김상수 한림건설 회장으로부터 건네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고검 차장은 자기 승용차에서 밤에 이루어졌던 거고요.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개인적으로 만나서 메모를 저한테 전달했고요. 또 지난 2015년 6월에는 A 지자체의 도시건설청장 연임을 청탁하며 자신에게 2천만 원을 건넸다고 털어놨습니다. 연임을 좀 부탁한다. 그때는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기 때문에 편지 봉투에 1,000만 원씩 2봉투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당시 건설청장은 역대 청장 가운데 유일하게 4년 3개월의 최장수 청장을 역임한 것으로 확인됐고 김 회장의 건설사는 청장 재임 기간 동안 A 지자체에서 대단지 아파트를 짓고 상가 건물 부지도 상당수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회장은 대리인을 통해 해당 메모지를 자신이 작성한 것은 맞지만 청탁 대가로 돈을 건넨 사실은 없었다고 밝혀왔습니다. 다만 김 후원회장에게는 생활비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건넨 사실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대통령한테 가서 이걸 해결해 줄 테니까 메모 해주면 해주겠다. 이제 이래 해서 써준 메모가 사실상 그입니다. 어렵다 하니 수시로 이렇게 1,0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준 바 있는데. 김 후원회장은 인사청탁 대가로 받은 돈을 당시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밝혀 인사청탁 로비 의혹에 대해 사법기관의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2020 함양 산삼 항로화 엑스포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천년의 산삼, 생명 연장의 꿈을 슬로건으로 내년 9월 열릴 예정인데요. 함양 산삼 항로화 엑스포의 의미와 과제를 이준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민족의 영산 지리산과 백두대간 중심부의 덕유산. 두 국립공원 품에 안긴 함양은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합니다. 풍수의 예방을 위해 천년 전 조성한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숲 상림은 이맘때면 화려한 꽃무릇으로 붉게 물듭니다. 저는 3일 전에 왔었는데 너무 이뻐갖고 또 다른 친구들 데리고 또 왔어요. 우리나라 서원의 전형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린 난계서원. 정자문화의 산실인 화림동 계곡과 옛 모습 그대로의 누각까지 함양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하지만 도시민들에게 함양은 여전히 내륙의 먼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3시간, 부산에서 2시간, 대구, 광주에선 1시간 거리로 함양은 실제로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지만 여행객들이 느끼는 공간적 거리감은 상당합니다. 옛날에 그냥 오지라고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가서 보니까 오지가 아니고
와서 보니까 구경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천왕봉을 마주보는 지리산의 산양산밭. 자연에서 천종 산삼처럼 자란 함양 산양삼의 품질은 전국 어뜸입니다. 하지만 산삼은 홍삼, 인삼보다 인지도가 낮고 소비자들이 평생 한 번 먹을까 말까한 보약으로 여겨지며 거리감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인삼하고 홍삼보다 저희 산양삼이 아주 월등한데 아직까지도 저희가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엑스포 계기로 그 홍보도 좀 많이 되고 그리고 해외 진출도 함양과 산삼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친근감으로 바꾸고 새롭게 찾게 하는 계기가 바로 산삼 엑스포입니다. 엑스포 기반 조성은 거의 마무리 단계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성패는 달려 있습니다. 엑스포는 우리 전 국민이 단결해서 세계인이 참여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정자연과 세계적인 산삼도시, 항로화 산업과 관광의 중심 도시로 함양의 위상을 세우고 세계에 내놓기 위한 2020 함양 산삼 항로화 엑스포가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이 세력을 키우면서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산발적으로 비가 오다 그치다를 반복하겠는데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경상남도가 100에서 250mm, 지리산 부근은 4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다소 더웠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평년 기온과 비슷합니다. 어제보다 낮 기온은 2, 3도 떨어졌는데요.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20도, 진주 19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진주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흐린 날씨를 보이면서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낀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은 일교차가 크지 않으면서 예년 이맘때 날씨를 보입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20도, 양산 21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26도, 창녕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8도, 산청 19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4도, 합천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내일부터 모레까지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앞으로의 기상 정보를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김해 한 초등학교에서 2학년 남학생이 갑자기 내려온 방화 셔터에 목이 눌려 의식불명 상태가 됐습니다. 셔터 밑을 지나가려다 가방이 걸리면서 일어난 사고인데 경찰은 불도 안 났는데 방화 셔터가 왜 내려온 건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구급차 한 대가 경남 김해의 한 초등학교로 황급히 들어오더니 잠시 뒤 학생을 싣고 빠른 속도로 떠납니다. 어제 오전 8시 반쯤 등교 중이던 2학년생 A군이 교실 복도를 지나던 중 갑자기 천정에서 방화 셔터가 내려왔습니다. A군은 친구를 따라 셔터 아래를 지나가려 했지만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목 부위를 눌렸고 지금껏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갈까 말까 한번 망설이고 그다음 더 내려올 때 밑에 기다가 들어가는데 그 가방이 그 셔터에 이제 걸린 거죠. 사고가 발생한 뒤 교사들이 밀대로 방화 셔터를 들어올리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에야 해당 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학교 내 방화 셔터 12개가 동시에 내려온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행정실 직원은 방화 셔터 기기판에 정상임을 알리는 파란불이 꺼져 있길래 매뉴얼대로 조치를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스위치가 자동에서 수동으로 전환됐고 셔터가 내려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기기판은 이달 초에도 여러 번 파란불이 꺼져 점검을 받았지만 번번이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자동에서 수동을 하면은 이게 셔터가 내려오는 게 정상인지 부속이 뭐 문제라든지 고장 난 걸 이쪽에 점검할 때 뭐 간과하지는 않았는지. 경찰은 안전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그리고 방화 셔터 관리 매뉴얼은 제대로 지켜졌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지난주 김해의 한 제조업체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이 이뤄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20대 태국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단속에만 급급해 대상자들의 안전을 도외시한 게 아닌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김해의 한 공장에 단속 반원들이 들이닥칩니다. 단속대원이 도망가던 남성을 붙잡더니 목을 잡고 넘어뜨립니다. 부산 출입국 외국인청이 불법 체류자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단속에 나선 장면입니다. 넘어뜨리고 목까지 조르고 있는 걸 제가 봤는데 그래가 못하게 하니까 아예 다칠까 봐 그런다고 목 조르는 게 더 다친다고 벗겨다리 가라고 내가 그러니까 얘기가 됐거든요. 이날 동료와 함께 도망갔던 29살 태국인 A씨는 공장 근처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원 부검 결과 사인은 외부 압력으로 인한 장기 파열로 알려졌습니다. 인권단체들은 A씨가 황급히 도망가다 공장 뒤편 20-30m 높이 아래 급경사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과잉 단속이 초래한 비극이라고 주장합니다. 사전에 안전 조치가 전혀 선행되지 않는 무리한 단속이었고 이 무리한 단속 과정 중에 인명사고가 발생한 과잉 단속이었음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출입 외국인청은 A씨의 도주 과정에서 단속 반원의 추격이나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폭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신체적인 조건이 반사가 한답니다. 조건하면 멍자국이라든지 이런 게 분명히 남아있는데 외상 흔적이 일단 그런 거는 없다고 하고. 지난해 8월에는 경기 김포시의 건설 현장에서 단속을 피하려던 미얀마인이 추락사하는 등 최근 10년간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이주 노동자 사상 사고는 80여 건에 달합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황금어장으로 알려진 통영 욕지도에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이 잇따라 추진됩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바다 자원 고갈과 생태계 교란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제와 고성을 잇는 관문인 통영 욕지도 남쪽 해상입니다. 황금어장이어서 지난 1966년에 연근해 어업 전진기지를 설치한 곳인데 바로 이 해상에 해상풍력 실증단지 개발 사업이 추진됩니다. 100메가와트 이상의 실증단지 기본 설계와 경제성 분석, 주민조사 등이 포함된 연구 영역을 통영시가 시작한 겁니다. 또 100길로 10여 분 떨어진 해상에선 민간 발전사가 5에서 6메가와트 풍력 발전기 64대를 짓는 사업권을 받아내 기본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잇따라 추진되자 어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풍력단지가 들어서면 반경 500m는 항해 금지구역에 묶여 조업을 할 수 없습니다. 또 해양생물 서식지 파괴와 소음 진동에 따른 생태계 교란도 우려되지만 수산자원 영양조사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민들이 어떻게 생활을 여기를 해야 되는데 이 대단히 풍력발전소를 만들어버리면 우리 대행선단들이나 소행선단들이나 갈 곳이 말 그대로 갈 곳이 없어요. 현행법상 주민이나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기준도 없습니다. 자원 감소와 바다 환경 변화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상풍력발전소까지 통영 앞바다에서 건설하게 되면 어민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되며 해상풍력단지를 만들 때 어민들의 의견을 듣고 해역 이용 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국회에 잠자고 있습니다. 깨끗한 신재생에너지 개발도 중요하지만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 대책도 함께 고민하는 공론회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부마민주항쟁은 평범한 사람들이 주체가 된 우리나라 현대사 최초의 시민항쟁입니다. MBC 경남은 부마민주항쟁 40주년 특별기획으로 라디오 다큐멘터리 드라마 79년 마산을 기획했습니다. 10월 7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 녹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부마항쟁 올해 40주년 맞아서 정말 여러 방송사에서 다큐멘터리도 하고 이제 재조명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라디오 드라마는 최초예요. 부마를 다룬 항쟁 주역들을 다룬 최초의 작품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사명감을 갖고 했는데 부담도 많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라디오 드라마 한다고 하니까 그리워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책 4페이지에 보면은 책 불 태울 때 성우분들 자연스럽게 약간 덤비고 싶고 이런 캐릭터 같아요. 큰 어떤 의식 없이 가다가 요 보고서 더 강해지는. 네, 박해진이 있습니다. 저번에 반장님하고 사장님 오동동 룸사랑 가신 거 다 압니다. 마산 오시장의 일명 홍콩바에서였다. 오랫동안 라디오 드라마 이런 드라마가 없었는데 옛날에 격동 50년 했던 생각이 납니다. 작가 이영미 선생이 참 잘 쓰세요, 라디오 드라마에. 그래서 좋은 작품이어서 모든 우리 성우들이 정열을 쏟아서 하고 있으니까. 갈까요? 자, 남자 2부터 이제 하이 큐. 때마침 작업 반장이 이들 곁을 지나쳤고. 반장님. 이 가시나게 작업 중에 뭔 말이고? 밀린 임금은 언제 주실랍니까? 아, 늦었습니다. 오늘 저기 일찍 도서관 들렀다가 만날 사람이 있어가지고. 당시 정성기는 사회과학연구회란 독서 모임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한편 코를 만질 수가 없어. 왜? 손을 갖다 대면 바로 피가 나. 월급도 몇 달치를 밀려놓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공작물을 낳는 게 어딨어? 회사의 일방적인 폐업 공고. 가만히 있어! 봐라! 이 부마 항쟁을 다룬 이 라디오 드라마는 격동 50년의 맥을 잇는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들어보시면 결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재미있을 겁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2019 경상남도 안전체험 박람회가 오늘 오후 2시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합천 원폭자료관의 기록물 전산화 지역협력 MOU 체결식이 오늘 오후 4시 합천군청에서 진행됩니다. 제25회 통영 시민의 날 기념식과 시민체육대회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통영 공설운동장에서 펼쳐집니다. 2019 고성군 복지박람회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고성군 스포츠타운에서 열립니다. 올해 남해안에 발생한 적조가 36억 원의 양식어류 폐사 피해를 남기고 한 달여 만에 소멸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한 달 동안 경남과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유해성 적조로 양식어류 220만 마리가 폐사해 36억 원의 피해를 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적조 최초 발생 이후인 9월 7일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외해에 있던 적조가 연안으로 급격히 유입되면서 피해를 키웠으며 9월 22일 태풍 타파 이후 적조 생물 성장에 부적합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경남 서부대 개발 교수 자문위원회가 어제 사천국제공항 유치 타당성 연구 발표회를 열고 대한민국 제2관문공항의 위치는 사천시 서푸면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연구 발표는 남중권 제2관문공항의 사천 유치 배경과 정책 추진의 타당성,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전문기관의 선행 연구와 용역기관 의뢰 결과를 교수 자문단이 재검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 관리를 받고 있는 성동조선해양이 어제 사실상 마지막인 4차 회사 매각 공고를 냈습니다. 창원지법 하산부는 11월 13일까지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인수 의향이 있는 투자자들로부터 인수 제안서를 받기로 했으며 본계약 체결은 올해 12월 31일로 목박았습니다. 만약 4차 매각마저 본계약에 이르지 못하면 성동조선해양은 청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대입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 교사가 참여하는 교육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가 최근 전국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4.6%가 고교 학점제 도입에 따른 2028 대입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75.6%는 교육부 주도로 결정되는 대입정책 논의 주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고교 교육 정상화와 대입제도 공정성 확보를 위한 포럼을 열고
대학과 교육 주체가 함께하는 교육 거버넌스를 만들고 고교 교육 과정을 정상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어제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5년 넘은 노후 발전소인 삼천포 화력발전소 1, 2호기를 예정대로 폐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9월에 폐쇄하기로 했던 1, 2호기를 내년 4월까지 더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산업자원부에서 검토되고 있다며 환경설비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5, 6호기가 중단된 것을 이유로 1, 2호기 가동을 연장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올해 상반기에 300명을 채용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320명을 채용하기로 하고 오늘부터 입사 지원서를 받습니다. LH는 주거복지 로드맵과 도시재생 뉴딜 등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완수하고 일자리 창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창사 이후 최대 규모인 620명을 채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진해구에 전국 최대 규모의 이순신 장거 타워 건설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허 시장은 간부회의에서 이순신 타워가 성공적으로 건립돼 시민 사랑을 받도록 용역을 철저히 추진하되 과업 지시 과정에 의회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일방적인 행정이 아니라 반대나 다른 의견이 잘 수렴되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하동 버스터미널이 오늘부터 하동읍 광평들 교통복합타운으로 옮깁니다. 하동역 앞에 새로 지은 하동 버스터미널은 4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지상 2층 연면적 545.5제곱미터 규모의 현대식 여객 버스터미널과 공영 주차장으로 준공됐습니다. 하동구는 버스터미널 개통과 함께 거리와 관계없이 일반인 1,250원의 농어촌 버스 단일 요금제를 시행합니다. 김경수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이 어제 경남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의를 열고 도청 내 상설교육협의기구인 통합교육추진단을 신설해 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고교 학점제에 대비한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저소득층 무상급식비 재원 분담률 조정과 학교 소방 안전 대책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오늘 출범하는 통합교육추진단은 아이 돌봄과 학교 공간 혁신 같은 다양한 교육 정책을 통합하고 조율하게 되는데 지방정부의 교육 협치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